철저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재테크하는 거 그게 원리 합계거든요.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 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자, 등비 수열의 합은 SN인데 A가 있겠죠. 그 다음 항에 AR이 있겠죠. 그 다음 항에 AR의 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쭉 가서 AR의 n-1항이 마지막 n번째 항이겠죠. 그죠?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이 아이디어, 이걸 구하는 아이디어가 그 몇 급수라고 나와요. 파워 시리즈를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몇이라는 게 일본 한자를 건데 몇 급수는 뭐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는 형태의 합. 등비가 곱해져 있는 어떤 합 형태를 우리가 몇 급수래. 급수란 말은 무조건 합이라는 단어예요. 급수랑 합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요 몇 급수 구할 때도 요 등비 수열 합공식 아이디어 그대로 쓰이는데 이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여기다가 r을 곱하는데 잠깐 이거 생각해내서 머리 엄청 좋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 생각했는데 머리 엄청 좋아요. r을 곱하면 여기다 r을 곱하는 거야. 각 칸에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칸 밀어서 쓰는 거예요. 옆으로 가게. 그럼 여기가 한 칸 여기다 딱 쓰는 거야. 얘는 AR 제곱 여기 있어. 얘는 AR의 세제곱 되겠죠. 쭉 가. 여기서 곱한 애가 AR의 n-1이 되겠죠. 맞네. 그 다음에 얘 곱한 애가 AR의 n승이 되겠죠. 이제 R을 하나 곱하니까.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이제 뭐할까? 빼는 거지. 이렇게 빼는 거. 빼면 여기가 1-R SN이 될까? 빼면 여기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나와요? A가 남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야. 없는 거에서 뺐기 때문에 여기 뭐가 돼야 돼? 뭐가? 마이너스가 돼. 이거 마이너스 기억해야 돼요. 마이너스 AR의 n승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A로 묶어내는 거야. A에 1-R의 n승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N을 구하는데 기억 1-R이 0이 아니면 또 니은 1-R이 0이면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게 0인지 0이 아닌지를 꼭 따져야 돼요. 뭐 할 때? 나눌 때. 0은 못 나누니까 무조건 이거 따지는 거야.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그러면 SN은 1-R 나누면 A에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0이 되면 SN은 어떻게 된다? 1-R이 0이라는 얘기는 R이 1이라는 얘기야. R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계속 A만 더하라는 거죠. 그럼 A를 몇 개 더한 거냐면 N개 더한 거니까 NA라고 씁니다. 됐죠? 자, 이게 등비수의 합공식인데 또 분석 들어가야 돼.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 이거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 쓰면 이 분모가 양수가 나오니까 편한데 만약 R이 1보다 커요. 뭐 3이야. 그럼 1-3은 음수 나오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묶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묶어준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버리면 이런 공식이 탄생하죠. 그래서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거고 이 공식은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 쓰면 되고. 근데 여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얘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분석해볼게요. R-1분의 R의 n승 해놓고 R-1분의 A에 R의 n승 해놓고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를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이 R의 n승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해봐요. 이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걸 A 이걸 B라면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A하고 B의 합이 어떻게 돼요? A하고 B 합이
0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하고 이게 없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이 R의 n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치수함수라 했잖아요. 등비수열. 이것도 또 치수함수 관련되죠. 이 합이 0이 되면 등비수열인가? 이게 0이 안 되면 등비수열이 아닌가? 모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됩니다. 되네. 그래서 등비수열 합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합 공식 외우는 거 이걸 이제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았어.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걸 응용하는 거야. 어디에 응용하냐면 그건 칠판 치우고 갈게요. 치우지 말고 할까? 좋아요. 치우지 말고 하지. 처음에 이제 1번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 2번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3번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연금은 이제 다른 말로 할부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할부금.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금, 적금,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예금은 뭐냐면 큰 돈 라지 A라는 목돈을 한번 딱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에 디파짓 하는 거야. 한번. 적금은 N에 디파짓 하는 거야. 연금은 이 할부금은 그러니까 얘는 N에 1에 디파짓 하는데 그 돈이 큰 돈이니까 라지 A라고 표현하고 얘는 매번 조금 넣으니까 이거 스몰 A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스몰 A1 얘는 라지 A1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냥 연금 할부금은 역시 조금씩 푼돈을 받는 거니까 이거 스몰 A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죠? 선생님 가르친 제자 중에 서울대 기공학과를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해서 MIT에서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3월달에 서울대 교수로 임명이 됐어. 근데 자기가 서울대 교수 부임을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그냥 유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걔가 암호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암호학 해가지고 했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프로그램으로 물건 사고 팔고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에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고 나서 걔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결혼도 하더라고. 결혼식도 가고 야 너는 뭐 졸업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왜 공부는 더 이상 안 하냐 하니까 일단 돈 좀 벌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우연히 통화가 됐어. 요즘 얼마 버냐니까 한 달에 8억 번다고. 이게 뭔데? 이랬더니 월급이야. 그러니까 월급이.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은 30억 번대 한 달에. 그럼 뭐 하는 건데?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서 뭐 사람들 그걸로 사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돈을 엄청 잘 번. 야, 그럼 네가 연봉이 한 80억, 100억 되겠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교수를 안 한 거야. 서울대 교수 해봤자 1억도 안 되는데 막 이제 그런 얘기하고 전화 끊었는데 끊고 나서 이거 생각이 탁 나는 거야. 야, 쟤는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의사 뭐 약사 되더라도 재테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배워둬야 돼. 개념을. 물론 이걸로만 한 건 아니겠지만. 자, 예금에는 돈을 가만히 넣어놓으면 이제 이 가정에는 뭐가 있냐. 돈을 넣어놓고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넣어놓기만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게 있고 단리로 이자가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리단리라는 말이 나와. 복리는 뭐냐면 A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SN이라는 게 이제 합이죠 다. 이 SN을 뭐라 부르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원리합계라고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원리합계인데 얘가 복리로 붙는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A에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이제 N은 뭐냐면 뭐 내가 10년 동안 넣는다 그러면 N에다 10 넣으면 되는 거고 이 R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R%거든요 원래. 그럼 예를 들어서 R%가 3%라고 쳐요. 그러면 R의 값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3을 넣는 게 아니고 퍼센트를 숫자로 바꿀 때는 무조건 100분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0.3을 넣어요. 0.03. 0.0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100분의 3 이렇게 퍼밀이라는 것도 있어요. 퍼밀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데 퍼밀은 기호를 그럼 얘는 1000분의 3 이렇게 그럼 0.003 퍼밀 이건 읽을 때 퍼밀이라고 있는데 퍼밀은 잘 안 나오죠. 퍼밀은 이제 우리가 소금물 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퍼밀이 나오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퍼센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N은 이제 횟수 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넣느냐 이거.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는 늘어날 때 이게 플러스 줄어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인구 같은 경우는 줄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것도 역시 복리로 줄어든다. 인구가. 인구도 줄 때는 서서히 줄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줄어들고 복리도 그러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복리인데 급격히 확 올라가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확 올라가 어느 순간. 자, 달리는 뭐냐면 이거는 얘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출연이니까 사실 이게 주인공이라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A에 1 플러스 N 곱하기 R인가 이렇게 N이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자가 일정한 이자가 계속 똑같은 이자가 지급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면 만 원이잖아요. 이자 만 원 주겠다. 달리 계약하자. 그러면 100만 원 넣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 원만 주는 거야. 근데 복리는 뭐냐면 100만 원 넣는데 복리로 주겠다면 첫 달은 만 원이 나오겠지. 근데 그 다음 달은 원금이 101만 원이 되잖아요. 그 돈을 안 찾으면. 그럼 101만 원에 대한 1% 이자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예금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어제 어떤 애한테 복리 설명하는데 복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 적금 이제 적금. 적금 문제가 이제 별표죠. 이게 많이 나오죠. 적금. 적금이 2개짜리고 연금이 3개짜리고 별표 순으로 보면 얘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적금은 옆에다가 쓰고 할게요. 이거 지우고. 적금은 이제 예를 들면 2001년 1월 1일 날 내가 A원을 저금을 한다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A원을 저금해요. 1000만 원씩. 예를 들면 2002년 너무 오래됐나? 날짜가? 근데 이야기 편하게 일로 한 거야. 여기 2자를 붙여야 되나? 2021년이어야 되나? 이거 너무 오래된데. 이렇게 돼. 이것도 A원 저금. 그렇게 해서 2010년 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A원을 넣어서 10년 동안 저금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언제 찾냐면 2010년 12월 31일 날 한 번에 다 찾겠다는 거야. 그거의 원리 합계값이 얼마냐 이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적금인 거죠.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넣겠다는 거야. 뭐 1억씩 넣어도 되고 1000만씩 넣어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적금인데 이 적금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적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예금을 여러 번 한 거야. 적금이 아까 N이라고 했잖아요. 예금은 1회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예금을 여러 번 했다,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A로 맡긴 게 복리로 이자가 쭉 붙겠죠. 이게 하나의 예금 개념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가 이자가 쭉 붙으면 어떻게 되지? 복리로 이자가 붙으면 A에 1 플러스 R에 10번 붙겠죠. 10년 동안. 요거 계산하려면. 그죠? 근데 이제 가끔 문제 중에 보면 얘를 또 뭐 R%만큼 증액해서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 유도 과정 이건 알아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부승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 이자 한 번 붙죠. 말일에 초에 넣고 연말에 찾으니까 이자 한 번 붙어 1 플러스 R 1승. 이걸 다 더한 게 뭐가 돼? 이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다 더한 게. 그럼 이거를 SN이라고 말하자. 여기서는 S10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앞에 있는 걸 무조건 첫째 항이라고 보면 이제 순진한 거야. 뭐 맨날 앞에 있는 것만 첫째 항이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게 첫째 항일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아까 가우스가 거꾸로 뒤집어서 구했듯이. 그럼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는 거야. 얘를 첫째 항. 첫째 항이라고 보면 공비는 어떻게 될까? 공비. 뭐가 계속 곱해지고 있잖아요. 뭐가 곱해지고 있어요? 1 플러스 R이 곱해지고 있죠. 계속. 항이 바뀔 때마다. 그럼 공비가 1 플러스 R인가? 그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가? 그럼 얘는 SN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돼요? R-1. 그죠? R이 아까 1보다 클 때는 R-1로 하면 되죠. 공비가 R이 아니라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이거야. A에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 공비의 n승 R의 n승인데 여기서는 R이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죠.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이게 뭐냐면 원래 학기입니다. 12월 31일 날 내가 찾아야 될 돈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적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라는 게 이제 수가 머리 숫자고 이게 말이라는 뜻인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초에 돈을 넣잖아요. 내가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게 초에 적금을 드는 거야. 초. 매월 초에 적금 듣는 거는 기수불인가 머리 숫자 써가지고 군대 경찰로 가면 수경이라고 그래요. 병장이라 안 하고 그 머리 숫자 써서 그리고 뭐 수석 이런 말 쓰잖아요. 수석 교사 그 숫자가 머리 숫자인데 초에 적금하는 거고 기말불은 말에 적금을 듣는 거야. 그럼 얘랑 차이점이 뭐냐? 이게 기수불이니까 1년 동안 이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12월 31일 날 A를 넣어가지고 그날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 안 붙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돈을 빌리고 은행 문 닫기 전에 그날 갚아봤어. 이자 달라 안 하더라고. 실험해봤어. 진짜 달라 안 하더라고. 알죠? 이자 달라 안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영어 독해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가 뉴욕에서 LA까지 출장을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데 뉴욕에 차를 주차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주차료가 뉴욕이 너무 비싸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 차를 몰고 은행을 들어갔대. 이 영어 독해에 나오는 거죠. 은행 들어가서 주차장을 어딥니까? 지하에 그 건물 지하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은행 올라가서 제가 이 차를 담보로 $10,000만 빌립시다.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 돈 빌려가지고 LA 가가지고 놀다가 일 보고 다시 와가지고 이자 내고 그 차를 몰고 갔대. 주차료보다 싼 거야 그게. 부자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머리를 쓴 거야. 아무튼 얘가 뭐가 있냐면 이자가 얘는 한 번이 붙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한 번 붙는 거야 기수로. 근데 기말부는 이자가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냐면 얘는 첫째 항이 어떻게 되냐면 A에 1 플러스 R이야. 이자가 붙어서. 근데 얘는 첫째 항이 어떻게 돼요? 그냥 A인 거야. 그래서 공식에서 어떤 차이가 났냐? 기수불 공식은 여기다 그 공식만 쓸게요. 여기 적금의 기수불 공식은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수불 공식. SN은 R분의 아까 이제 등비수열의 공식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R-1이 아니고 기수불 적금 공식은 R분의 왜냐하면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입니다. 그리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이거 N승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기말불 공식은 그죠? 기말불 공식은 SN이 R분의 첫째 항이 뭐라고? 이게 첫째 항 부분인데 여기가 얘가 A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A에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요걸 암기하고 있어요. 적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고 있고 유도 과정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일정한 A를 똑같이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A가 있고 그 다음 항이 만약에 R%만큼 증액한다면 얘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금액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그죠? 9번 넣잖아. 근데 A가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9번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A의 1 플러스 R에 10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한다고 할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증액한다, 증액해서 돈을 적금을 붓는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얘랑이 똑같아.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아지는 거야. 아까는 증액하지 않을 때는 얘가 이자가 가장 많이 붙고 한 번 더 붙고 얘 덜 붙고 덜 붙고 이렇게 갔는데 이자 덜 붙는 거를 증액으로 카바링 해버리니까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그냥 N 게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식의 문제가 이미 출제도 됐고, 근데 이런 게 다 한국하고 일본은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연금 얼마 받는데, 예를 들면 금메달 땄는데 3억 일시불로 줄까요? 아니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줄까요? 선택하라고 그러면 뭐가 나을 것 같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몇 년 동안인지 그렇죠. 다음에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핵심을 탁 찌르는 거야. 오래 살아야 돼. 연금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 한 5년 받고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죠? 3억 받는 게 나은데 이거 연금 오래 살아야 돼. 지금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혹시 국민연금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 있겠는데 보니까 국민연금이 선생님 나이 때부터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 2027년도부터 적자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무조건 이득 보는 게 국민연금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먼저 죽겠지. 동시에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엄마 아빠 또는 뭐 본인하고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연금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죽으면 죽는 순간 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죽은 사람의 연금을 받을래 아니면 네 연금을 받을래? 그럼 둘 중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더 유리한 걸 택하겠죠. 둘 다 200씩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죽으면 200 받는다. 근데 한 명은 200 받고 한 명은 100만 원 받고 있는데 200 받던 사람이 죽으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 받을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더 유리해진다는 느낌인데, 그죠? 그리고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 유정연금이라는 게.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해야 안 망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하는 거지. 돈을 조금 넣고 혜택을 많이 보는데 다 오래 막 1000살까지 살아버려. 그러면 돈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혜택 보고 있죠. 65세 이상, 60살 이상인가? 그런 분들이 혜택 보고 있죠. 자, 연금에는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는다 이가. 이게 국가야. 이게 나야. 근데 국가가 나한테 거금을 주는 거야. 아니지. 그치. 국가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뭐라고 할까. 그 A 회사라고 할게. A 회사. A 회사하고 나하고 하는데, 내가 뭐 연금이나 할부나 같은 개념이니까 내가 냉장고를 샀어. 그러면 냉장고를 샀으면 그 냉장고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 돈이 이제 큰 돈이죠. 큰 돈 A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금을 두는 거야. 예금을 들어요. 이게 이제 냉장고가 아니라 이게 돈이라고 해. 여기서 A원을 빌렸어. 캐피탈 회사인데. 그래서 이걸 은행에 그대로 넣어놔. 빌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예금 개념이잖아요. 그럼 얘가 복리로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이 A 회사한테 매달 갚아야 돼. 매달 갚는 거를 할부금이라고 하자 이거. 그거 스몰 A원이라고 하자 이거. 근데 매달 갚는데 언제 갚아? 매월 말에 갚으래. 그럼 매월 말에 갚으라 이러면 이게 기말불이 되는 거야. 기말불로 매월 A원을 갚으래. 그럼 기말불 공식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R분의 A의 그죠?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게 기말불 공식이죠.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랑 이게 서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예근 개념이었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접근 개념이죠. 매달 감는 거니까. 그래서 예근과 적금을 수학적으로는 갖다 놓는 거죠. 수학적으로 갖다 놓는 거야. 원래는 이제 유리하겠지. 뭐 A 회사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얘 매달 받는 돈이 얘보다는 더 크겠지. 그래서 이제 돈 장사하는 거지. 돈을 파는 장사를 하는 건데 이게 크거나 같다가 원래는 맞는데 수학 문제 풀 때는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같다 되는 거야. 즉 연금이나 할부금의 개념은 뭐냐면 적금하고 예금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뭘 찾는가? 이 A를 찾는 거야. A, 스몰 A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나누기 얘를 나누면 돼. 1 플러스 R에 N승 빼기 1을 나누면 된다. 이게 바로 연금이나 할부금의 개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적어놓은 거 이거를 잘 연습을 하면 이런 문제 유형도 잘 풀 거고 요거 이제 뭐 은행이나 금융사 가면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엑셀로 뭐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돈만 탁 넣으면 탁 나와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통장에 찍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니까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예금은 한 번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붙는 게 복리로 붙는 게 있고 달리로 붙는 게 있는데 보통 복리로 얘기하지. 달리로 잘 안 하지. 복리로 하고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여기서 R은 퍼센트라고 돼 있으면 숫자를 10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예금에 대한 거. 적금은 돈을 푼돈을 계속 여러 번 붓는데 그거를 올 초에 붙는 게 있고 올 말에 붙는 게 있는데 기수를 기말불 공식이 있다. 그 공식 유도하는 게 이 과정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배운 다음에 이 원리합계라는 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수불 기말불로 해서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왜 암기해야 되냐면 세 번째 나오는 연금 할부금 개념에서 예금과 적금이 같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 공식을 유도하니까 예금은 복리처럼 그냥 쓰면 되고 적금은 기말불이나 기수불 공식을 써서 이꼴라서 스몰 A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우선 실제 문제에서도 저렇게 연금 할부금에 몇 년 몇 퍼센트 해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실제 입시 문제에서. 문제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이구영 교수님하고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좀 약간 보고 있죠. 보고 있고 지난번 보니까 PDF 파일로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들을 쭉 엄청난 대학교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눈으로라도 봐두면 어느 단원에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 나온다는 게 쭉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어떤 단원이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서 요구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달라요. 지금 환경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 빨리 합격해야 돼라고 생각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청하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하고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 교수님이 해나가는 거에서 좀 자기가 펑크 나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서포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3월달부터는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서 나보고 계획을 좀 세워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움직여야 돼요. 학생들이 내가 뭐가 약한데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상하함수가 안 되고 있는데 상하함수 미분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면 상하함수 안 되는 사람은 상하함수 미분 수업을 못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양식 고백을 하고 요청을 해야지 도와주는데 그냥 상하함수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하함수 미분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입장에서. 누군가를 여기서 그걸 알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찾아먹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 톡방을 만든 이유도 우리가 뭐 문제만 전달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돼서 얘기해도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 거기서 얘기했다고 누가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그 얘기가 좀 민망하다. 다른 선생님들이고 다른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개인톡으로 해가지고 그 MIT 클래스 1 적혀있는 게 선생님 아이디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하면 아, 이 학생이 이런 거가 좀 약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혀야 돼. 실명을. 내가 그래야지 누구 학생이 뭐가 약하다는 걸 보고를 하고 또 도와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하면 찾아먹으면 3개월 안에 수학 전반적인 거 싹 다 한번 풀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한 게 수열에 대한 걸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 풀면서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좀 뛰어넘으면 되니까 큰 틀은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한 10분 남았으니까 121번 펴봐. 121번 한두 개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거 프린트 다 풀어오는 걸로 시간 날 때마다 아니 그냥 희망사항이야. 다 못 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선물을 줄게. 2월 28일.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풀다 보면 공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등차 수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등차 수열.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함수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역을 표시했어요. FN이라고 해두는데 첫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4에서 2를 뺀 게 두 번째 항에서 뺀 게 6이고 그럴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일반항 공식을 쓸 줄 알아야 돼. 바로 나와야 돼. A1 플러스 N-3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연립방정식 중2 때 배운 거. 자, A1이 4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A1은 4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이걸 가지고 해보면 A4는 뭐냐면 A1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3D 거기서 빼기 A2는 A1 빼기 A1 더하기 여기 2를 넣으니까 1D 요걸 하니까 6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1은 없어지고 3D에서 D를 빼니까 2D고 6 D가 3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D3 나오고 A1 4가 나왔으니까 A5는 이 공식 넣어주면 돼. A1 더하기 4D인데 A1이 4고 4 곱하기 D가 3이니까 4, 3, 12에다가 4를 더하니까 16 그죠? 하나도 안 어렵지 않아요? 네? 안 어려워. 그 가우스가 10살 때 생각했는 거 만든 학문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열은 재밌는 단원이다. 근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대한민국 그 고등학교 이렇게 좀 입시를 봤으면 알겠지만 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디야? 그랬더니 애들이 수열이요, 상하감수 이러잖아.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데. 됐죠? 그 다음 122번. 딱 50분 되면 끝내줄게요. 자, 3A, B, 12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영어로 아리스메릭 프로그레션. 수열을 프로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P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이랬을 때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요. 등차 중앙.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얘가 첫째 아니야. 얘가 첫째 아니야. 그럼 얘를 만약에 뭐 C1이라고 하면 얘가 둘, 셋, 네 번째 아니 C4가 되냐. 그죠? 그러면 C4는 어떻게 되냐면 C1 더하기 M-1이니까 3D 이렇게 될 거고 C1이 3이니까 3 더하기 3D가 10이다 이렇게. 그럼 3D는 넘어가니까 9. 그래서 D가 3이 나오죠. D가 3이 나오니까 이제 30 더해 나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30 더해 나가니까 A는 등차 중앙으로 풀려다가 바꾼 거야 방법을. 그럼 여기 3에다 3을 더하면 돼. 30 더하니까. 그럼 얘는 6이 되는 거고. 그다음 B는 이 A 6에다가 다시 또 3을 더하면 되니까 9. 그래서 답은 6하고 9가 나오는 거죠. 두 개 더하려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9에서 15가 정답입니다. 이해돼요? 자, 123번 한번 풀어봅시다. 123번 푸시가 줄게. 잠깐.
123번을 보면 세 번째 항이 3이고 아홉 번째 항이 15인 등차수열. 등차수열하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이라는 공식을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A1 더하기 3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D가 3이고 9는 A1 플러스 9니까 9를 넣으면 8D죠. 8D가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열반씩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위를 빼도 되죠. 위에서 밑에 안 빼고. 그러면 A1 없어지고 그다음에 6D가 12. 그래서 D가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뭘 구하란다. 20화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S20원, 20화까지 합은 등비수의 합공식 2분의 N, N이 20이고 곱하기 2A1, A1을 찾아야 되네. T가 2니까 여기다 넣으면 2, 3, 2는 4, A1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T를 여기다 넣어주면 또 2A1 플러스 N-1, 19 더하기 D, D가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공식에 넣어서 됐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10 곱하기 38에서 2를 빼니까 36 그래서 답은 360 정답입니다. 360 이렇게 답이 된다. 됐나요? 자, 12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와서 틀린 거 질문을 받고. 자, 124번. 124번 보면 공비 R이 3분의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양수인데 일단 등비수열에 이렇게 되죠. A1 곱하기 R의 N-1 등비수열이라고 말 나오면 이걸 적어놓고 봐야 돼요. 선생님 이거 등비수열 공식 이거 못 외웠어요. 외워야죠. 그죠?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항이 양수 이럴 때 A3 곱하기 A5가 1이래요. 그럼 A3은 AR의 제곱이고 A5는 AR의 4제곱이죠. 그럼 이게 갑자기 이제 지수 문제 같아. A 제곱 R에 2 더하기 4니까 6 이게 1이래. 근데 R이 3분의 1이라는 문제에 주어져 있어. 3분의 1을 넣으면 A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6승 꼴 이렇게 되지. 됐죠? 그럼 A 제곱은 이게 3의 6승이 이쪽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러면 이게 3의 3승의 제곱하면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제곱 같으니까 A가 3의 3승이 됩니다. 맞죠? 맞나요? 여기서 A가 뭐지? A1을 말하지. 근데 질문이 지금 A2를 구하랬으니까 A2는 AR이잖아요. 그러면 A가 3의 3승이니까 27. 27이고 R이 3분의 1. 그래서 9.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이게 3의 3승의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의 3승이라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난 뭘 본 거야? 거기서 모든 항이 양수. 양수라는 말이 문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5번 문제. 양수 AB, A도 B도 다 양수죠. 이랬을 때 A 제곱, 12, 그다음 B 제곱.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면 우리가 등비 중앙이라는 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죠? 등비 중앙이 뭐야? 가운데 거에 제곱은 등비 중항, 등차 중항, 항이다.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이야. 등비 중항, 가운데 제곱은 양옆에 두 개의 꼬가고 같다 이랬잖아요. 꼬발 A 제곱, B 제곱 같아. 그럼 이거 A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AB가 얼마라는 게 나와? AB가 10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죠? 둘 다 양수라 했으니까 음수는 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12가 맞아요. 만약에 이게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AB는 12 정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숙제를 배우는 걸로 열심히 좀 풀어봅시다. 왜 내가 수원을 이렇게 빨리 좀 문제를 끝내주고 싶으냐면 그다음 수트도 나가야 되고 뭐 문제도 나가야 돼요. 선생님 그 계획을 잡으려고 하니까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